혼자 할게. 혼자서도 잘해. 착한 어린이. 자, 우리 저번 시간에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을 했지. 지금 20페이지는 설명 다 했지. 더해도 되고 빼도 된다. 수렴할 때. 너무 오래간만에 수업해서 모르겠어? 얘들아, 반응을 좀 보여줘. 어? 안 그래도 우울한데 너희들까지 그렇게 절간처럼 부처님처럼 아무 말 안 하고 무거운 수행을 하시면 힘들어져. 20쪽 설명 다 해줬죠? 극한. 그러니까 더해도 되고 빼도 되고 곱해도 되는데 나누면은 조심하면 된다. 분모가 0 되는 경우 빼고는 성립한다. 했던 거. 그렇지? 자, 여러분들 부정형의 극한값을 계산을 할 건데 여기를 계산을 할 때 여러분들이 한 가지를 잘 보시면 돼요. 자, 일반적으로 다항함수가 주어졌을 때 다항함수의 극한값은 뭐 하면 된다고 했지? 고마워. 그냥 대입하면 된다고 했어. 선생님이 여러분들은 맨 처음에 극한을 가리킬 때 무엇을 가리켰냐면은 극한값이라는 건 실질적으로 가까이 가는 값을 찾는다고 했잖아. 그치? 그런데 여러분들 문제 중에는 그냥 함수값을 찾는 경우도 있어. 극한값을 찾으라는데 함수값을 찾는 경우도 있고 진짜 어느 값에 가까이 가는지 가까이 가는 값을 찾는 경우도 있어. 이 두 문제를 분류하는 게 우리가 맨 먼저 해야 될 거야. 어떨 때는 그냥 함수값을 구하면 되는지 어떨 때는 우극한과 자극한 분류를 해서 어떤 값으로 가까이 가는지를 찾아야 되는지 이걸 분류하는데 가장 첫 번째로 분류되는 건 뭐다? 다항함수다. 다항함수는 그냥 뭐 구하는 거다? 함수값 구하는 문제다.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 이 다음 챕터인 연속이라는 단원에서 왜 그런지는 배울 거고 우선 우리 극한값 계산하라니까 계산을 하는 거야. 그러면 다항식이 아닌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보는 거지.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4차 함수 이런 것들을 우리 다항함수란 말이야. 근데 여러분들 고등학교 1학년 올라와서 이번 기말고사 때 함수라는 단원을 시험 봤잖아요. 그치? 함수라는 단원에서 또 다른 함수를 배웠어. 두 개 함수를 배웠지. 무슨 함수? 유리함수와 무리함수를 배웠잖아. 지금 우리가 배우는 극한은 함수의 극한이어서 x가 어느 값으로 갈 때 그 함수 값은 어느 값으로 가냐라는 게 함수의 극한이란 말이야. 요 함수 자리에 어떤 함수가 오느냐에 따라서 풀이법이 살짝씩 바뀌는 건데 저 fx 자리에 다항함수가 오면 그냥 함수값 계산하는 문제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고 저 fx 자리에 우리가 배운 다항함수가 아닌 분수함수나 무리함수가 들어갈 수도 있잖아. 왜 분수함수, 무리함수를 배웠으니까. 그럴 때는 이제 풀이법이 조금은 바뀐다라는 거지. 그걸 너희들이 분류하면 돼. 자, 요 fx 자리에 무슨 식이 온다? 분수식이 올 경우. 분수식이 올 경우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라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이제 보여줄 건데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라는 다항식분에 gx라는 다항식이 있어요. 이런 걸 우리는 분수식이라고 하잖아. 그러면 얘를 계산하려면 우리는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면 얘는 fa분의 ga라고 계산할 수가 있어. 근데 얘를 계산하려면 조건이 하나 붙어. 우리 분수 나오면 기본적인 조건이 뭐죠? 그렇지. 분모가 절대로 0이 되면 안 돼. 얘를 쓰려면 무슨 조건이 있어야 된다? fa 값이 뭐가 아니다라는 0이 아니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으면 얘로 계산하면 돼. 즉 분수함수여도 분모의 극한값이 0이 아니면 그냥 다항식처럼 뭐 하면 돼? 대입하면 된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줄게. 리미트 x가 2로 가는데 무엇이다? x 플러스 1분의 x 플러스 2라는 식이 있어. 분수식이잖아. 다항식이 아닌. 그치? 그럼 얘를 어떻게 풀까 고민하면 그냥 맨 처음에는 x라는 값 대신 무엇을 넣어줘? 2를 넣어줘봐. 2를 2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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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를,
3분의 4라는 건 분수잖아. 그럼 얘의 극한값은 그냥 뭐다? 3분의 4라고 쓰면 돼. 그러니까 분모가 0이 되는 게 아니면 그냥 우리는 어떻게 한다? 분수식도 대입해서 푼다. 함수값 계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푸는 문제가 분모가 꼭 0이 아닌 것만 나올까? 아니겠죠. 0이 되는 경우도 있겠잖아. 그래서 첫 번째 특이한 케이스가 뭐냐면 분수식이 나왔을 때 리미트 x를 a로 가까이 보낼 때 분모에 있는 식의 극한값을 한번 생각해보자는 거야. 얘가 0이 된다면 그럼 어떻게 계산할 거냐는 거지. 0이 아니면 그냥 대입하면 된다고 했는데 0일 때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야. 그럼 0일 때는 우리 분수라는 거 분모가 0 되는 경우는 못 찾잖아요. 그럼 답이 없다. 즉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답을 쓸까? 대부분은 그래. 근데 분모가 0인데도 즉 0으로 가까이 가는데도 극한값이 존재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 그게 우리가 시험에 많이 나오는 이유가 되는 거지. 분모가 0 되는데 분모의 극한값이 0 되는데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분의 gx의 극한값이 존재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 분모가 0 되는 수는 분수는 없는데 그런 수가 존재한대. 그러면 분모의 극한값이 0이 되는데 분수식의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반드시 무엇을 만족해야 되냐면 꼭 얘를 기억해야 돼. 이걸 기억하면 이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고 이걸 기억 못하면 이 문제는 못 푸는 거고. 분모의 극한값이 0인데 분수의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분자의 극한값도 뭐 돼야 된다? 얘도 반드시 0이 돼야 돼. 그래야지만 우리는 무엇을 계산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극한값을 계산할 수 있다는 거야. 이런 케이스를 책에서는 뭐라고 얘기한다? 0분의 0꼴이라고 얘기를 한다. 분모의 극한값이 0이고 분자의 극한값이 0일 때 그거의 극한값이 존재하는 경우라는 얘기지. 0분의 0꼴일 때 우리는 무엇을? 극한값을 찾을 수 있다는 거야. 자, 그 이유를 먼저 설명을 해주고 예문으로 설명을 해주고 문제풀이를 할 건데 어떤 케이스냐면 리미트 x가 1로 가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x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1분의 x 플러스 2에 x 마이너스 1인 케이스를 보시면 돼요. 자, 분모의 극한값 계산하면 얼마니? x에다 1 넣어주면 뭐야? 0 되죠. 분자도 x에다 1 넣어주면 뭐 돼? 0 돼. 그런데 얘는 가능하다는 거지. 얘는 실질적으로 선생님 얘기했잖아. 극한값이라는 건 그 값을 갖는 게 아니라 뭐라고 했어? 그 값에 가까이 간다라고 했지. 즉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은 뭐에 가까워지는 거야? 0에 가까워지는 거지 0이라는 값을 갖는 거야? 아니라고 했죠. 선생님 극한의 개념은 선생님이 문에 가까워지는 거지 내가 문이 되는 건 아니잖아. 선생님 처음에 설명했죠. 얘도 x가 1에 가까이 가면 x-1은 0에 가까워지는 거지 0은 아니란 말이야. 되게 중요해. 0의 값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뭐 할 수 있다? 나눌 수가 있어. 여러분들 약분한다라는 건 나누어 준다는 뜻이야. 그럼 0이면은 나눗셈을 할 수가 있어 없어? 뭐 나누기 0, 3 나누기 0 이런 거 정의 내린 거 있다 없다? 없어. 0이면 나눗셈을 못 하는데 0이 아니면 나눗셈이 가능해. 그래서 얘네들은 뭐 할 수가 있다? 약분을 할 수가 있어서 얘의 값은 리미트 x가 1로 갈 때 무슨 값? x 플러스 1분의 x 플러스 2인식 1 넣는다고 해서 0 되는 거 아니잖아. 그럼 대입하는 거지. 2분의 3이라. 즉 이 식은 얘와 똑같은 극한값을 갖는 거고 이거의 극한값은 2분의 3이다라고 답을 쓸 수 있는 거야. 분모가 0이 아니면 그냥 대입하면 된다고 했어. 알겠지? 이거를 선생님이 왜 이렇게 미치도록 얘기하냐면 여러분들 봐야 돼. 선생님이 식이 주어졌어. x 플러스 1에
x-1분의 x 플러스 2의 x-1이라는 식이 주어졌을 때 x가 1이면 이 식의 값은 뭐가 되냐는 거지. 그럼 여러분들 이 식의 값을 2분의 3이라고 쓰는 순간 뭐 한 거다? 틀린 거다. 얘는 x의 값이 무조건 뭐야? 1이라는 값이지. 1을 갖는 거야. 여기에다 1 넣으면 얘는 뭐 돼? 0 돼. 그럼 얘는 약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즉 다음 식은 x가 1일 때 식의 값이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한다가 정답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눗셈 할 때 그냥 함부로 나누면 안 된다는 거지. 이해됐어? 식이냐 극한값의 계산이냐는 엄연히 분류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방정식에서 다음과 같은 케이스 있었잖아. x의 x-1은 2x다. 그러면 양변을 x로 나눠서 x-1은 2이기 때문에 x는 3이다. 맞는 말 틀린 말? 이게 맞는 말 틀린 말? 이게 틀린 거지. 왜? 얘 전개해주면 x의 제곱 마이너스 x는 2x가 되고 넘어가면 x의 제곱 마이너스 3x가 0이니까 x의 x 마이너스 3은 0 돼서 x는 0이거나 또는 x는 3이라는 답이 나와야 됩니다. 얘를 양변을 x로 나눴다는 건 무슨 전제가 깔린 거야? x가 0이 아니다라는 전제가 깔렸으니까 나눈 거라는 거야. 함부로 나누면 안 돼. 0이 아니다라는 말이 없는 이상은 함부로 나눌 수가 없는 것. 명심하셔야 돼요. 알겠지? 자, 그래서 0분의 0꼴이 돼야지만 뭐가 존재할 수가 있다? 극한값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알겠니? 시험 문제야. 학원 시험 문제가 아니라 학교 시험 문제다. 이 유형 안 나오면 선생님이 빕스 쏠게. 빕스를 쏜다고. 선생님 이거 우리 학교 유형 안 나왔어요. 그럼 내가 빕스 쏜다고. 이래도 한 번 쏜 적도 없어. 무조건 나오는 유형이거든. 꼭 기억하셔야 돼. 유리함수의 극한값이 존재해. 존재하는데 분모만 따로 극한값을 계산했더니 뭐 된대? 0 된대. 그럼 그냥 기본적으로 뭐도 0 돼야 돼? 분자도 뭐 돼야 돼? 0 돼야 돼. 알겠니? 그래야지만 얘가 존재하는 거야. 뭐 때문에? 약분 때문에. 즉 분모가 0이고 분자가 0이면 우리는 뭐? 다항식 상태에서는 뭐를 한다?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0 되는 인수를 없앤다. 그래야 대입할 수가 있는 거야. 알겠니?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의 우리의 목표는 이거와 또 한 가지 형태를 배우는 건데 그 두 가지를 배우면 함수의 극한, 기본 문제들은 다 풀 수 있는 거야. 조금 이따 이거를 계속 풀릴 거고 거기에서 못 풀면 이제 나하고 전쟁을 치르는 거고 아까 설명할 때는 고개도 끄덕였는데 왜 지금 못 푸냐고 이렇게 투덜대겠지. 이걸 못 배우면 진짜 너희들 오늘 프린트 숙제 나가는 거 우리 이제부터 일주일에 하루만 수업이야. 금요일 날만 수업 있단 말이야. 오늘 수업하고 다음 수트는 다음 주 금요일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그때 동안 잊어버리지 않고 문제 풀려면 잘 들어야 돼. 자, 다음 케이스가 여러분들 21페이지에 1번을 설명을 한 거야. 0분의 0꼴을. 알겠지? 이거 지울 거야. 왜냐면 이 나머지 공간에다가 다음 하나의 유형 두 번째 걸 설명하기는 불가능이기 때문이야. 어차피 이거 영상 녹화한 거 오늘 동영상 올려줄 거거든? 그나마 고마운 거지. 결석한 친구한테. 그 친구 때문에 영상 찍으니까. 그러면 나는 또 그 애가 고맙지. 왜? 너희들한테 쓸 시간 안 줘도 되잖아. 안 그럼 이거 쓰라고 할 텐데 쓸 시간 안 줘도 되잖아. 왜? 영상 보면서 쓰면 되니까. 오늘 폭풍 진도를 나간다는 거야. 근데 벌써부터 피곤해하지. 기억 되겠지? 자, 두 번째 거를 할 거예요. 근데 두 번째 거는 치트키야.
너희들한테 물론 대부분 선생님들이 다 가르치는 거지 이제는. 근데 혼자 공부하는 애들은 모르는 걸 학원 다니거나 과외하거나 하는 애들은 아는 그런 치트키. 치트키라는 건 뭐야? 남들은 막 열심히 하는 거 우리는 그냥 버튼 하나 딱 누르면 뭔가가 실행되는 거지. 그렇잖아. 남들은 열심히 하고 우리는 간단하게. 즉 남들은 열심히 해서 풀어서 답을 찾는 걸 우리는 보자마자 답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을 가르친다는 거야. 뭐? 3가지만 외우는 거야. 선생님 그 3가지가 너무 복잡하면 외우기 힘든데요? 아니 간단해. 간단해 진짜. 알겠지? 어떤 것을 할 거냐면은 마찬가지로 분수식이야. 리미트 x가 a가 아닌 무한대로 갈 때. 무한대. 무한대라는 개념 뭐라고 했죠? 한없이 커진다라고 얘기했죠. 이런 문제일 때 분수식이 주어진 거죠. 즉 fx분의 gx의 극한값을 계산하래. 이 케이스는 보자마자 그냥 우리는 답을 찾는다. 그러다 선생님이 한번 학교 선생님한테 뒤통수를 맞았지. 그 다음부터는 조금은 틀리게 가르치는데 원래는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외워 구구단 외우듯이 외우라고 했거든. 그러다가 뒤통수를 한번 맞았어. 어디에? 가온고에. 서수용인 애들하고 그때 26문제가 8문제가 나왔는데 그 중에 6문제로 서수용을 낸 거야. 한 문제당 3점씩이야. 답 맞추면 1점, 풀이 가장 안 쓴 애들 2점 까이는 거. 근데 나한테 배운 애들은 다 몇 점씩만 가진 거야? 1점씩만 가져온 거지. 왜? 풀이 가져온 안 가르쳐줬거든. 그랬더니 애들이 답은 맞추는데 설마 나는 그게 풀이를 쓰라고 나올 줄은 상상을 못했는데 내더라고. 학원 선생님 뒤통수 치는 선생님들 학교 선생님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도 학교 선생님 뒤통수를 쳐야 되겠지? 니네가 그렇게 내면 우리도 가르치겠다. 근데 그게 어려우면 못 가르치잖아. 풀이 과정도 간단하게 가르치겠다. 니네들이 트집 못 잡게끔. 자, 선생님이 여러분들 극한 가르칠 때 첫날 딱 외워달라고 했던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무한대분의 상수는 뭐 된다고 했지? 이거 뭐 된다고 했지? 첫날 나 많은 거 외워달라고 안 했는데 무한대분의 상수 뭐 된다? 원래는 이거잖아.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r 이거를 간단하게 표현하면 얘인 거고 얘는 뭐 된다? 고마워. 0 된다. 외워야 돼. 쟤는 무조건 외워야 돼. 지금 할 거에 풀이거든. 요런 형태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풀이야. 이건 외워줘야 돼. 알겠지? 이걸 외웠다는 전제하에 다음을 설명하려고 했는데 이거 안 외웠으면 큰일 나. 무한대분의 상수는 무조건 뭐 된다? 0 된다. 꼭 기억하셔야 돼. 알겠지? 선생님이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는 뭐라고 했죠? 무한대라고 했죠.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는? 무한대 제곱이 아니라 그냥 무한대라고 했지. 왜 한없이 큰 값은? 그냥 더 큰 값도 그냥 한없이 큰 값이라고 한다고 했잖아. 표현법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했죠. 무한대 나누기 무한대는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했죠. 근데 지금 배울 거야. 왜? 그 중에 되는 게 있으니까. 그 중에 존재하는 게 있으니까. 그걸 배울 거야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는 얘가 무슨 꼴이라고 되어 있다?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라고 되어 있다. 선생님 다항식의 극한은 뭐라고 했어? 대입하면 된다고 했잖아. 근데 무한대 넣으면 그냥 무한대야. 알겠지? 자, 다항식에서는 크냐 작냐를 뭐로 비교해? 차수가 높냐 낮냐로 비교해. 다항식에서는 차수가 높은 게 큰 거야. 그 앞에 100이 곱해져 있던 1000이 곱해져 있던 신경 안 써. 그냥 차수가 높은 항이 큰 거야. 알겠지? 그것을 기본적으로 바탕으로 해놓고 얘를 비교하는데 첫 번째 분모의 다항식의 차수와 분자의 다항식의 차수를 비교하는 거야. 비교한다니까 세 종류가 있겠죠. 크다, 같다, 작다. 첫 번째는 무엇을 할 거냐면 분모의 차수가 클 때를 먼저 하자. 그러면
결론 먼저 얘기하면 분모의 차수가 크면 선생님 얘기했지. 그냥 보자마자 우리는 답 쓴다고. 분자 분모의 차수를 비교했을 때 분모의 차수가 커. 우리는 그냥 답을 0이라고 쓰면 돼. 왜 치트키인지 알겠지? 보면은 분모가 몇 차인지 분자가 몇 차인지 보이잖아. 그것만 보고도 답을 쓸 수가 있다고. 남들은 미치도록 푸는데. 그러니까 치트키가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보자. 왜? 현실감 없지. 잘 안 와닿았잖아. 예면을 보자는 거야.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너무 쉽게 하면 간결하니까 그래도 쉽게 하자. 분모는 x 플러스 2고 아니 분모의 차수가 큰 거지. x제곱 플러스 1이 그래도 최소한 2차식은 써줘야지. x의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이고 분자는 2x 플러스 뭐 1이라고 해보자. 그럼 여러분들 봐봐. 분수식이잖아. 무한대로 간대. 그럼 이제 차수만 보는 거야. 분모 몇 차? 분모만 따로 보면 몇 차? 2차식이잖아. 분자 몇 차? 1차식이잖아. 분모의 차수가 크잖아. 그럼 우리 보자마자 답을 뭐라고 쓴다? 0이라고 쓴다. 얘 답은 0이 된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 문제가 나오면 답은 맞추겠지. 근데 여기서 풀이 과정을 쓰래. 이렇게 외운 애들이 풀이 과정을 쓸까? 못 쓰겠지. 그래서 까인 거지. 이거의 풀이는 간단하다. 자, 이제부터 앞으로 세 종류를 배울 건데 다 풀이법은 똑같아. 무엇을 할 거냐면 분수라는 건 분모 분자의 같은 수를 곱하거나 같은 수를 나눈다고 해서 값이 바뀌니? 안 바뀌지. 분수는 분모 분자의 똑같은 수를 곱하면은 값은 절대로 안 바뀌어. 그걸 이용하는 거야. 그럼 뭔가로 나눌 거야, 선생님이. 뭐로 나누냐면 분모의 가장 큰 차수로 나눌 거야. 얘 분모의 가장 큰 차수 몇 차? 2차죠. 그러니까 분모 분자를 뭐로 나눌 거다? x 제곱으로 나눌 거다. 그럼 얘를 x 제곱으로 나누면 주어진 식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1 더하기 x분의 3 더하기 x 제곱분의 1에 x분의 2 더하기 x 제곱분의 1. 여기까지 충분히 따라왔죠? 그치? 자, 그러면 이제부터 생각하는 거야. x분의 3 어떤 케이스야? 얘 케이스잖아. x에다 무한대 넣으면 무한대분의 3 된단 말이야. 근데 무한대분의 상수는 무조건 뭐 된다고 했어? 0 된다고 했어. x제곱이라는 건 무한대를 제곱한다는 거잖아. 즉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지. 그래봤자 뭐다? 무한대다. 그럼 얘도 무한대분의 1이니까 뭐가 돼? 0이 돼. 얘도 무한대분의 2니까 0 돼. 얘도 무한대분의 1이니까 0 돼. 결론적으로 남는 건 뭐만 남았어? 1분의 0만 남잖아. 그러면 그냥 값은 얼마다? 0이다. 분모가 0이면 연산이 안 되지만 분자가 0이면 그냥 0인 거잖아. 우리 식으로. 왜 그런지 왜 0인지 알겠지? 그치?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이제 두 번째. 분자, 분모의 차수와 분자의 차수를 비교할 때 뭐한다? 같은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럼 얘 결론을 얘기하면 최고차항의 개수다. 최고차항의 개수의 비로 값이 나온다. 어떤 얘기냐면 얘도 예를 들어 설명을 하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분모는 2x의 제곱 더하기 1이고 분자는 3x의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2라고 해보자. 보면 너희들이 맨 처음에 무한대로 가네? 분수식이네? 분모가 다항식이잖아. 그럼 우리 뭐만 본다? 차수. 얘 몇 차? 2차. 얘 몇 차? 2차. 똑같은 2차잖아. 분모 분자 차수 같죠? 그럼 뭐? 최고차항의 개수의 비례. 분모의 최고차항의 개수는 2고
분자의 최고차의 개수는 3이잖아. 그럼 얘는 뭐로 나온다? 2분의 3이라는 값에 극한값을 갖는다. 선생님 왜요? 선생님 얘기했잖아. 우리의 풀이법은 뭐밖에 없어? 예. 분모의 가장 큰 차수가 몇 차야? 2차잖아. 그럼 분모 분자를 몇으로 뭐로 나눈다? x제곱으로 나누어 준다. x제곱으로 나누면 주어진 식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분모는 2 더하기 x제곱분의 1, 분자는 3 더하기 x분의 1 더하기 x제곱분의 1이야. 그런데 무한대분의 상수는 뭐 된다고 했어요? 다 0 된다고 했죠? 얘 2네. 0 된다고 했잖아. 결론적으로 남는 건 뭐만 남아? 2분의 3만 남지. 그래서 분모 분자의 차수가 같을 때는 뭐로 나온다? 최고차항의 개수액으로 나온다. 어떤지 알겠어? 너희들이 이 풀이 가지고 안 써도 답은 찾을 거 아니야. 그 객관식 나오면 이런 걸 다 풀어서 찾는 애와 그냥 보자마자 나오는 애 시간차가 걸리겠지. 그래서 유리한 거 꼭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분모의 차수와 분자의 차수 누구를 비교할 때? 분모 분자의 차수를 비교할 때 이번에는 분자의 차수가 클 때. 결론 먼저 얘기하면 존재하지 않는다다. 이때는 계산할 수가 없다. 결론을 얘기드리면, 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 플러스 1분의 2x의 제곱 더하기 1로 가보자. 분모 몇 차? 1차. 분자 몇 차? 2차. 그럼 얘는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는다. 구할 수가 없어. 자, 왜요라고 물어보면 선생님이 항상 얘기했잖아. 뭐로 나눈다고 했지? 분모의 최고차로 나눈다고 했죠. 얘 분모의 최고차가 몇 차야? 1차잖아. 그럼 분모 분자를 몇 차로 나눈다? 1차로 나누어 준다. 자, 1차로 나누면 얘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분모는 1 더하기 x분의 1이고 분자는 2x 더하기 x분의 1 되잖아. 근데 얘기했잖아. 무한대분의 상수는 뭐 된다? 0 된다. 그럼 얘는 무슨 값과 같은 값을 갖는다는 거야? x가 무한대로 갈 때 2x와 같은 극한값을 갖는다. 그럼 x에다 무한대 넣으면 2 곱하기 무한대잖아. 2 곱하기 무한대는 얼마? 그냥 무한대지. 근데 무한대는 존재하는 거야? 안 하는 거라고 했죠. 특정 값이 아니잖아. 얘는 무한대. 즉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거지. 어떤 건지 알겠지? 자, 이렇게 세 종류로 나누어서 연산할 수가 있다. 이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연산 방법이다. 됐어요, 이제? 이걸 오늘 계속 풀 거야. 오늘의 우리의 목적은 1, 2, 3, 4에 있는 유형의 풀이를 할 수 있다. 그러면 극한의 연산은 다 할 수 있는 거거든. 자, 그 다음을 보자. 자, 다음 유형은 뭐가 되냐면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는 무한대,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는 무한대라고 했지. 근데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연산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했어. 그 상태로는 연산이 안 돼. 그럼 우리가 연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바꾸는 거야. 알겠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가 나오면 무엇을 한다? 연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바꿔야 돼. 알겠네? 자, 그러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을 할 건데 어떤 형태냐면 이 형태는 대부분이 무엇이다? 무리식이다.
근데 여러분들한테 했잖아. 우리 함수 배운 게 다항식, 분수식, 무리식. 지금까지 우리 두 가지는 다 뭐였어? 유리식이었잖아. 그럼 그 다음으로 할 건 무리식인 거지. 알겠지? 자, 무리식이라는 건 뭐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루트가 들어가 있다는 거지. 그치? 루트가 들어가 있는 거를 우린 연산을 하라는 거야. 그럼 우리는 문제를, 주어진 문제를 보고 얘가 무리식인지 아닌지는 분간하기엔 쉬울까 어려울까? 쉽잖아. 루트가 있으면 그냥 무리식인 거야. 알겠지? 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는 대부분이 무리식인 경우야. 그럼 우리는 풀이 먼저 얘기를 해주면 합차 공식을 이용.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를 없애는 방법은 무엇이다? 합차 공식이다.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보면 돼. 분모의 무리수 있을 때 우리 뭐 했죠? 중3 때 분모의 무리수 있었어. 그럼 우리 뭐 했지? 유리화라는 걸 했잖아. 그쵸? 분모의 무리수를 없애는 방법이었잖아. 그럼 우리는 분모의 무리수를 없앤다고 해서 분모를 유리수로 만든다고 해서 유리화라고 했단 말이야. 그렇지? 근데 그때 이용했던 게 뭐야? 복잡한 식은 합차공식 이용해서 무리식 없앴지. 그치? 그걸 계속 그대로 이용하는 거야.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를 없애려면 우리는 뭐를 이용한다? 합차공식. 그 방법은 유리화를 생각하면 돼. 유리화라는 건 분모에 있는 무리수를 없애는 방법인 거고, 그럼 반대로 분자에 있는 무리수를 없앤다라고 하면 뭐라고 표현할까? 역유리화라는 표현을 쓰는 거지. 여기에서 뭐 역유리화라는 표현이 풀이법이 나오거든? 근데 그걸 외울 필요는 없어. 그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뭘 중요하게?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는 연산할 수 없으니까 이 연산법을 다른 식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무엇이다? 합차다. 알겠지? 모르겠어? 그러면 얘도 예문으로 써줄게. 별건 아니야. 간단하게 하면은 얘는 없나? 얘는 예문이 복잡하니까 떠올리기가 싫어. 제발 플리즈 이런 것들은 있어주기를 희망합니다. 자, 여러분들 페이지 26페이지에 필수예제 11번 11번에 2번 필수예제 11번에 2번이에요. 선생님 웬만하면 필수예제 안 풀어주는데 예문 들기 위해서 쓰는 것 뿐이야. 참고로 지금 비프로젝트가 안 돼. 자, 지금 가르쳐주는 합차 공식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만 사용하는 거 아니야. 알겠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만 사용하는 거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꼭 기억해야 돼. 왜? 선생님 아까 전에 0분의 0꼴은 뭐 한다고 했지? 인수분해 통해서 0되는 인수를 지운다고 했죠. 근데 인수분해가 안 될 때가 있어. 왜? 우리가 인수분해는 유리수 범위 내에서만 인수분해를 하잖아. 무리수 범위 내에서 인수분해 한 적 있어? 없어? 옛날엔 그걸 했는데 요즘엔 안 시켜. 왜? 안 나오니까. 근데 그런 케이스일 때도 얘를 이용하면 편해. 그럼 이제 이용하는 방법이니까 선생님 그런 유형 나왔을 때 다시 한번 설명하는데, 자 다음 문제를 보자. 무한대야. 그치? x에다 넣으면 얘만 따로 넣으면 얘 무한대잖아. 얘도 무한대고. 그러면 선생님 x에다 무한대 넣으면 무한대 더하기 1이 루트, 얘는 무한대니까 얘가 더 큰 무한대잖아요. 맞다 틀리다? 선생님 얘기했지. 다항식은 뭐로 비교한다고 했어? 차수로만 비교한다고 했지. 얘 몇 차식이야? 물론 루트 빼고, 루트 빼면 루트 안에 있는 식은 몇 차식? 1차식.
얘도 루트 안에 있는 식이 몇 차식? 1차식. 그럼 두 개는 또 동일한 차식이잖아. 그러면 거기에 뭐를 더해줬던 곱해줬던 신경 쓰지 말고 똑같은 무리수라고 하면 무한대라고 생각하는 거야. 알겠지? 차수로만 비교를 하는 거야. 자, 얘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니까 얘를 없애. 그럼 얘를 어떻게 쓰냐면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쟤는 1분의 루트의 x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x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합차공식 이용한다고 했잖아. 분수에서의 특징은 분모 분자에 같은 수로 곱하면 값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즉 얘 값은 변하면 안 돼. 근데 뭔가를 곱해주기만 하면 값이 변하잖아. 그럼 변하면 안 된대. 그럼 어디에다 곱해? 얘를 분수꼴로 만들어서 분모 분자에 곱해주는 거지. 합차 공식은 합이 주어졌으면 차를 곱해준다는 거고 차가 주어졌으면 합을 곱해준다는 의미잖아. 근데 뭔가를 곱해주는데 값이 변하면 안 되니까 어디에 곱한다? 분모 분자에 곱한다. 그럼 얘 플러스 값인 루트의 x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x를 분모 분자에 곱해준다는 거지. 이렇게 곱해주는 거지. 그럼 값이 변하지가 않을 거 아니야. 분모 분자에 곱했으니까. 그래놓고 보면은 얘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분모는 그대로 냅둬. 루트의 x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x. 왜? 얘를 없애기 위해서 얘를 곱한 거니까. 근데 위에 거 곱해주면 앞에 거의 제곱 빼기 뒤에 거의 제곱이 된다. 그럼 얘는 어떤 결론이 나온다?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분모는 루트의 x 플러스 1 더하기 루트 x분의 얼마라는 1이라. 얘 답 뭘까? 0. 답은 0이지. 분모 몇 차? 루트 x니까 2분의 1차. 여러분들 수험 배웠잖아. 그치? 2분의 1차. 상수잖아. 분모의 차수가 더 크잖아. 그럼 그냥 무조건 뭐 된다? 0 된다. 이해됐어? 뭐가 없어진 거야?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 없어져 버렸지. 그러니까 연산이 가능한 거야. 분명히 얘기했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는 자체적으로 연산할 수가 있다 없다? 없어. 그 꼴을 없애야지만 연산하는 건데 그 꼴을 없애는 방법은 무엇을 이용한다? 합차 공식을 이용한다. 알겠니? 얘가 분자에 있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을 없앴다고 해서 이런 과정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역유리화라고 얘기를 해. 원래는 분모의 무리수를 없애는 게 유리하잖아. 근데 분자의 무리식을 없앴다고 해서 역유리화라고 하거든. 중요한 게 아니지. 그러니까 뭐야?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을 없애는 방법은 합차 공식 이용하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니? 인수분해하기 힘들 때도 합차 공식 이용하는 거야. 좀 이따가 다음에 다른 유형으로 보여줄게. 알겠지? 인수분해가 힘들 때도 합차 공식 이용한다. 우리 개념 설명하겠어. 이 앞부분 봐야 돼. 좀 이따. 알겠지? 자, 이게 여러분들 21페이지의 3번 꼴을 3번 문제를 설명했다. 자, 4번은 특별하게 설명할 게 없어요. 4번은 실질적으로 그냥 문제를 풀면 되니까 그거는 특별하게 신경 쓸 건 없고. 자, 넘겨보자. 자, 실질적으로 한번 해볼 건데 여러분들 한번 22페이지 풀어봐. 22페이지를 한번 풀어. 다 풀었네? 우리 풀었었나? 저번에? 그래? 빠졌네. 그러면 23페이지 가자. 23페이지부터 보자. 23페이지 하나도 안 풀었지? 자, 이 13번 풀까? 14번 풀까? 둘 중에 한 문제만 풀 거고 한 문제는 너희들이 풀 거야. 몇 번 풀까? 골라줘. 근데 둘 중에 13이냐 14냐 둘 중에 하나만 얘기하면 되잖아. 먼저 얘기하는 사람 번호 거를 풀어줄 거야. 난 이거를 풀어주는 게 나을 것 같다. 난 이거를 숙제로 푸는 것보단 이 문제를 네가 풀어줘라. 14. 네. 14번 문제를 보자.
14번 문제 보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a분의 f의 x-a의 값이 1이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2x의 제곱 더하기